자, 어떤 국가 구성원의 국민들의 어떤 건강 문제, 보건 문제도 국가의 역할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뭐 갑론을박할 수 있지만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 병으로 인해서 그 가정들이 붕괴되는 모습도 많이 보고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어떤 식으로든 조금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 방역과 질병 통제와 같은 기능은 이제 그냥 안전부로 이관하고 경찰이나 소방관이 하는 역할 같은 그런 체계로 보고서는 안전부로 해당 업무를 이관을 하고요. 그 나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료, 제약 등에 관여하던 업무는 모두 국가로서는 뭐 참여하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는다. 국가는 개인들의 의료 행위, 수요와 공급에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제도도 폐지합니다. 국가는 개인들의 건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개인들의 건강은 개인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국가는 개인들의 건강을 챙겨줄 능력도 없고요.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없어서 사실상의 관심도 없어요. 각자의 건강에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그 각자 자신들이거든요. 또한 그런 각자에게 가장 적합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의료인 당사자들이에요. 근데 현재 어떤 의료 문제는 사실은 의료 문제라기보다는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엉망진창 꼬여 있는 거예요, 현재. 각각의 의료인들은 자신들의 노동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보람을 찾고요. 합당하고 좋은 보수를 받아갑니다. 물론 이거는 시장 경제랑은 조금 달라요. 의료인의 입장에서의 어떤 그 서비스 제공은. 왜냐하면 이게 사람 목숨을 갖고 이게 뭐 결정하고 어쩌고 하는 얘기다 보니까 합리적인 판단이 조금 어려운 분야이긴 해요. 그런 합리적인 어떤 흥정이, 시장의 기능은 흥정인데 그런 흥정이 조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분야이긴 해요. 여하간 그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가장 좋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체계를 만듭니다. 아무도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보험이란 어쩔 수 없이 드는 비용의 크기 편차를 줄이는 목적으로만 존재하죠. 사회 전체로 보면 보험이 있거나 없거나 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누군가에게 들어가는 비용 부담 1억 원과 대다수의 비용 부담 0원을 고르게 해서 모두에게 골고루 10만 원씩 부담케 하자는 것이 보험의 목적입니다. 누구는 암에 걸리지만 대다수는 암이 안 걸려요. 근데 그 대다수도 암값을 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암이 걸린 사람도 1억 원씩 부담하지 않아도 되게끔. 이거 의도가 좋고 결과적으로도 좋아요. 보험이라는 제도가 생겨난 것은 굉장히 우리 인간 사회에 이로워요. 왜냐하면 이게 누가 암이 내가 걸릴지도 모르는 거니까, 이 암은. 약간 합계는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나에게 불행이 당첨되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보험의 취지죠. 사실 보험을 운영 관리하는 비용이 더해지고 보험으로 인해 수요가 늘어나는 등의 세세한 차이는 있지만 지금의 문제는 아니고 여하간 보험이란 그런 것이라고 일단 전제하자고요. 이런 보험을 국가가 운영을 하든 민간이 운영을 하든 아예 보험이 없든 사회 전체가 필요로 하는 비용의 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주제에서 논했듯이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가는 전적으로 민간보다 무능해요. 그래서 민간이 보험을 운영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게 좋아 보이는 건 왜 그러냐? 국가는 힘으로다가 어떤 특정 세력 보고 불이익을 감내하라고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는 의사들을 강제하죠. 의사들을 옥죄요. 의사들을 옥죄서 의사들이 정당하게 받아갈, 시장이었으면 정당하게 받아갈 그런 어떤 합당한 보수를 못 챙겨가게끔 억눌러요. 국가는 그런 걸 강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기엔 마치 좋은 제도처럼 보이지만 좋은 제도는 아니에요. 현재도 계속 뭐 어떤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고 뭔가 이 시한폭탄을 계속 뒤로 넘기는 기분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한쪽을 그렇게 옥죄면서도. 근데 한쪽을 옥죄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거기서 똑똑한 사람이 빠져나가거나 아니면은 지금 보이는 거는 성형외과, 정형외과, 보험이 적용 안 되는 분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존의 그 어떤 일상적인 어떤 그런 병들, 질병을 관리하는 쪽에 똑똑한 사람들 빠져나가죠. 왜? 아이, 그 국가에서 괜히 감나라 배나라 괜히 귀찮게 하고 소득도 안 좋고 그런데 누가 똑똑한 사람이 거기 매달리겠어요. 그러면 그쪽 분야는 실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발전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방해로 인해서, 국가의 간섭으로 인해서 그쪽은 점점 더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거예요. 국가 경쟁력 면에서도 점점 우리나라는 어떤 의료 서비스 수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짜로 그런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해외로 가죠. 가요. 돈 많은 사람은 좋은 서비스를 받아서 살고,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우리나라 수준의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다가 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 논리를 다 풀어가지고서는 결과가 좋게 진행이 되는 건 전혀 없어요. 언제든지. 그냥 속을 뿐이죠. 좋은 줄 알고 속고 있을 뿐이죠. 그럼에도 민간보험사를 마냥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리 목적의 그들이 피보험자들의 건강을 희생시켜가며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라는 의심 때문인데, 그건 맞아요. 그 보험사들은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그 이기심이 있어요. 하지만 아담 스미스가 개인의 그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심이야말로 공공선에 더 쉽게 다가간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얘기거든요. 얘기했듯이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들이 자기들의 이기심을 채우면 채울수록 공공에는 이롭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나가는 돈을 줄이고 들어오는 돈을 늘리려고 노력할 것이죠. 보험사들은. 다만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그러하듯 이 역시 나가는 돈을 줄이면 들어오는 돈도 없다는 이치에서 벗어날 수는 없죠. 보험료 지급이 인색하면 가입자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요. 무제한적인 보험사에 대한 의심은 기우일 뿐입니다. 의료 서비스 공급자의 입장은 어떻게든 고급 서비스를 제공해서 많은 이익과 높은 치료율을 가져가려 하는 입장이고, 피보험자의 입장도 어떻게든 고급 서비스를 받으려 하는 입장인데, 이런 입장 차이를 가장 잘 조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장밖에 없어요. 절대로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은 이런 입장의 차이를 조율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수없이 많은 문제와 부조리를 선동과 거짓말로 덮어가며 다음 정치꾼에게 넘기고 있을 뿐이에요. 의료보험 체계는 사람들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워낙 여러 나라가 제각각의 제도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주관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그 복잡성이 일반적인 상품을 매매하는 것과는 여러모로 다르기는 해요. 일반적인 상품이 가격 대비 성능을 논하는 편이라면 의료시장은 무조건 성능 우선주의가 적용되는 편입니다. 가격을 별로 안 따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료시장은 어떤 그 합리적인 어떤 시장 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는 분야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런 면 때문에 그래요. 돈이 얼마가 되었든 우선 살려만 주세요, 선생님. 이런 식의 발상이 나오는 곳이죠. 다른 재화는 가성비를 따지지만 의료 부분은 가성비를 안 따져요. 무조건 성능 우선주의예요. 실제로 병을 고칠 수 있는가 보다는 병을 고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관념이 더 의미가 있는 면도 있어요. 이성과 논리보다는 기분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도 해서 더 복잡해요. 또 선택의 차이로 이어지는 손실과 이익이 극단적으로 크게 차이를 불러오는 독특한 시장이기도 해요. 1억 원을 들이면 만족도가 100이고 9천만 원을 들이면 만족도가 90이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이 90과 100의 차이가 죽느냐 사느냐를 가르기도 해서, 이 9천만 원 들었는데 죽으면 9천만 원어치 보람이 있는 게 아니라 억울에 미치는 거잖아요. 이런 시장이에요, 여기가. 시장이라는 개념 자체를 사람이 모두 이해하기에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함부로 개입하지 말라는 건데, 하물며 더더욱 복잡해 보이는 의료시장이기에 국가는 능력, 범위 밖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복잡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예외적인 불화가 마치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 양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국가가 의료행위를 주도하는 국가의 의료 서비스는 모두 다 상당히 저질입니다. 복지가 잘 돼 있다는 쿠바 의료가 어쩌고 저쩌고 그 많은 그 좌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칭송하잖아요. 쿠바를.
정말 한 대 때려줘야 돼요, 진짜. 이거 거짓말로다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는. 어떻게 무료 의료가 질이 좋을 수 없어요. 사람들이 쿠바로 의료 서비스를 받으러 가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왠지 아세요? 수준이 후지니까. 미국으로 수술 받으러 간다는 얘기는 들었죠. 예, 지금도 많이 갑니다. 왜? 수준이 높으니까. 사람을 살려내니까, 영화관. 그럼에도 민중들은 그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안도감에 크게 불만을 갖지 않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하간 우리나라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라는 그것이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이 하고 일단은 안도하는 거죠. 주어진 여건이 사람을 고쳐낼 수 있는 능력이 60이고 미국은 100이다. 근데 미국으로 가는 건 쉽지 않으니까 여하간 6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바는 다 했다. 그러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그 마음의 안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 내에서 만약에 국가 의료 수준이 80까지 높아졌어요. 근데 80을 받기 위해서는 1억 원을 내야 되고 만약에 대부분은 1억 원이 없기 때문에 60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그러다 죽었다. 뭐 5만 원에 60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5만 원이다. 근데 그러다 죽었다. 그러면은 평생 한이 되는 거죠. 내가 왜 1억 원이 없어서 사람을 죽였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낮은 수준의 의료 수준에 머물러더라도 공평한 게, 평등한 게, 약간 사회주의적인 그런 정책을 취하는 게 옳은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국가의 특권층은 외국의 서비스를 이용하죠. 말씀드렸듯이. 반면 민간이 의료 행위를 주도하는 국가에서는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런 비용을 댈 수 없는 계층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너무 극대화되기에 문제입니다. 의료시장 어려워요.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려 죽게 생긴 상황에 전자의 경우는 그냥 죽음에 이르지만 후자의 경우는 적절한 보험만 있으면 살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전자의 경우는 그냥 운명으로 여기고 말지만 후자의 경우 적절한 보험을 갖지 못한 사람은 돈이 없어 죽는 억울한 경우가 되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각자에게 있어 삶과 죽음의 차이는 세상 모든 것을 우선하는 큰 가치이기에 억울함의 정도도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은 모두 죽을 것이냐, 가난한 자만 죽을 것이냐의 문제인 겁니다, 이게. 그 어느 쪽도 모두를 설득하기는 힘든 가치관의 문제이기에 고민이 되죠. 의료 수준을 높여서 가난한 자만 죽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모두 저질의 의료 수준을 받는 대신 기분이라도 괜찮을 것이냐, 이 문제예요, 이게. 하지만 의료의 질을 높이는 문제와 그런 의료의 혜택을 가난한 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서로 떼어서 접근하면 방법이 생길 수도 있을 걸로 보여요. 여기서부터 제 아이디어가 들어갈 건데 내일 하죠.